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AI 법정책연구팀 팀장 이선영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저는 주로 온라인 텍스트를 직접 이제 수집해서 분석하거나 AI 모델링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 사실 마약 전문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에게 이런 중요한 주제를 발표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언론 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입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전체 마약 사범의 1.1에서 2.6%로 굉장히 적고, 마약 사실이 확인이 되어도 실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이나 수사 기록 자체가 거의 없어 청소년 관련 그 마약 범죄를 확인할 그 방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를 활용했습니다. 청소년과 마약은 둘 다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고, 성인의 마약류 범죄와 차별되는 사실을 언급하거나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그림은 저희 챗 GPT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네, 적당한 요즘에 제가 챗 GPT 관련된 걸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저렇게 그림을 굉장히 잘 PPT 내용을 넣어줬더니 저렇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네. 제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언론 보도에서 나타난 청소년 마약 관련 주요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는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원인 진단, 그리고 대책 모색 등의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관련 기사에서 다루는 주제를 분석을 해서 사회적 관심의 쟁점을 추정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심이 청소년 마약류 범죄 예방과 대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목적은 청소년 마약 관련 주요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보도에서 이제 수사 내용이나 대책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마약의 종류나 유통, 그리고 어떤 마약을 어떻게 구매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한 경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최근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행태와 특성을 이제 규명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두 가지를 활용했는데요. 이게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기법입니다. 먼저 토픽 모델링하고 워드 투백을 활용을 했는데, 토픽 모델링은 이제 다량의 비정형 문서에서 중심 내용이나 주제를 발견하는 알고리즘으로 토픽 모델링 기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저는 LDA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워드 투백은 이제 문서 내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파악하는 모델링 방법인데, 이 어떤 특정 단어가 있으면 그 문서에서 그 단어 주변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벡터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의미적, 맥락적, 그러니까 어떤 관계성에서 그 관계가 높다, 낮다를 이제 그 어떤 유사도 값으로 표현을 해주는 기법을 활용해서 청소년 마약의 그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자료는 이제 언론 보도다 보니까 다양한 사실 수집 출처가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뉴스 기사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 빅카인즈를 활용을 했습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이게 굉장히 짧은 연구여서 제가 시간적으로 그 많은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없었고, 또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그 기준이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넣기보다 이미 있는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도가 더 높아서 선택을 했고요. 이 분석 자료 수집 기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 30일, 그러니까 그 과제를 시작했던 그 시점 이전까지 수집을 했는데, 이 수집 기간의 시작을 정하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단어로 네이버 트렌드 확인을 했습니다. 아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8년부터 해서 2021년 4월까지 거의 내용이 없다가 2021년 4월에 저렇게 100까지 그 상대치가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또 증감이 있지만 좀 변화가 포착이 돼서 이제 최근까지로 2023년 6월까지 데이터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정제를 거쳐서 최종 2,753건의 기사가 분석에 사용됐습니다. 먼저 그 빈도 분석인데요. 제가 테이블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워드 클라우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는 단어 빈도가 클수록 글자가 크게 보이는 그 기법이고요. 보시면 검색어인 마약을 제외한 것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수사, 범죄, 경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대부분 이제 보도 내용들이 수사 내용이다 보니 제가 수사, 경찰, 범죄, 청소년을 제외한 워드 클라우드를 다시 그렸는데 그게 저쪽에 투약이라고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약, 중독, 혐의, 뭐 약간 서울 검찰 사건 이런 단어들이 크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2,700여 건의 언론 보도가 대부분 청소년 관련 이제 마약 보도에서 투약 관련 수사 내용이 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이제 토픽이 이제 주제니까요.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제의 숫자를 몇 개의 토픽인지를 먼저 연구자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림에서 원래 겹치는 게 좀 적어야 되는데요. 저게 겹치더라도 내용에서 이 겹친 내용들의 단어들이 조금 이제 동일성이 떨어진다면 사실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떨어지게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7개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7개에 대한 그 토픽 분석 결과가 저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토픽 비율이 높은 순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청소년 마약 수사 검거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사에. 두 번째는 청소년 마약 예방 재활이 17.1%, 그리고 청소년 마약 혐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이 14.6%, 정부 대응이나 대책에 관련된 게 13.3%, 청소년 이외의 마약 관련 혐의 재판이 한 12% 정도 되고요. 또 인사행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마약 관련된 게 이제 심각성이 커지니까 이제 인사나 행정 관련대에 약간 집중도가 기사화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10%, 또 종합뉴스가 나머지 9.2%로 약 관련 없는 내용이 20%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주제 분석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겠지만 아까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수사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실제로 토픽 분석에서도 청소년 마약 수사 검거 내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사 재판 내용이 기사에 많은 게 특별히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게 언론 보도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이 수사 내용이 대부분이 차지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월별 데이터 수에다가 각 토픽의 비율을 다 할당을 했습니다. 재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고 기사가 갑자기 많아지는 2023년 4월이 보이실 겁니다. 저 2023년 4월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실까요?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작년에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기사 수가 엄청 많이 폭발을 합니다. 거의 600건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전체가 2,700여 건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증가하고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조금 이제 감소는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시면 이제 색깔을 보시면 위에서부터인데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보라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이 5월, 6월로 가면서 감소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라색이랑 파란색은 좀 감소하지만 그래도 약간 유지하는 거고요. 그렇죠? 빨간색과 주황색이 확 줄어듭니다. 네, 저 빨간색과 주황색이 보시면 청소년 마약 예방 재활 그리고 정부 대책 대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사 수가 엄청 증가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감소를 할 때 이게 관심의 집중도가 수사나 재판은 좀 유지가 되는 반면에 저희가 예방 대책이라든지 어떤 정부 대응 대책에 대한 내용들은 그 집중도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첫 번째 연구 목적이 주제 분석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마약 관련 특성인데 이 부분을 좀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내용적 측면들이 좀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테이블이 이제 유사도가 큰 값 순으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맨 위에가
이제 거래 관련해서 구입, 구매, 판매, 거래 이렇게 돼서 지금 웃돈, 뭐 대금, 웃돈, 암호, 비대면 이런 단어들이 이제 높은 관련성이 있는 단어들로 나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동그라미 이제 네모를 쳤는데요. 텔레그램, 나비약, 드라퍼인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건지 이제 좀 보여드리면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동갑내기 친구들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도매가를 사들인 및 10배의 웃돈을 받고 대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인 드라퍼를 고용을 했대요. 청소년들이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여기 SNS에서 나비약을 검색하자 직거래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수십개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중 남은 물량을 되팔았다. 뭐 이런 청소년 3명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또 진짜인지 좀 궁금해서 궁금하면 또 찾아봐야 돼서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이걸 구매를 하는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 지식인에 마약 관련된 그 질문글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거고 이 고등학생이 이제 4번 정도 죄송합니다. 고등학생이 4번 정도 디에타민을 구매를 했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 뭐 몰랐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식용억제제 처방을 받았고 이게 뭐 부작용이 전혀 없어서 위험성 감지하지 못했고 트위터에서 사고 다시 또 병원에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 보신 걸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이렇게 텔레그램이나 이 나비약을 주로 많이 구매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처방을 받고 또 온라인에서 구매도 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게 뭐 몰랐다는 식으로 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매자, 판매자는 어떻게 만나고 거래할까요? 이제 분석 결과에서처럼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랜덤 채팅 그리고 또 송금, 수령 이런 단어도 있고 또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고 비트코인을 송금을 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직거래로 수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거래 관련 분석에서처럼 웃돈이라는 단어가 관련성이 높은데 더 높은 웃돈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좌표 이게 이제 드라퍼가 받는 그 던진 거에 그 좌표 뭐 수고비, 아이디, 뭐 송금, 차명 계좌 이런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더 관련도가 높은 걸 볼 수 있어서 어떻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거래를 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판매의 이 최초 매개가 온라인인 것을 여기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이제 투약 관련 특성에서는 제가 예상한 거는 마약의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마약명뿐만 아니라 이제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마약류는 필로폰, 해시시, 케타민인데 뭐 흡입, 승합차, 콜라, 비타민 이런 단어가 관련성이 높은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승합차가 무엇일까 봤더니 이게 약간 마약 쇼핑이라고 하죠.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마약 진통제 처방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콜라나 캔커피 타먹는 마약도 여기 나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콜라 마약, 캔커피 마약 같은 걸로 적발이 됐다. 네. 그래서 주차장에서 마약을 타서 투약하는 마약사고 다수는 징역형 선고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 생산인데 처음에는 제조 생산이 청소년들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 연구에 넣는 것이 맞는지 판단은 안 되는데 제가 넣은 이유는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조 생산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밀수 국가나 방법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생산에서 남미나 포르투갈, 대만 이렇게 좀 나오는데 이 재배에서 이제 대마 재배 그리고 버섯이랑 종자 이런 단어, 버터도 있죠.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기사인지 확인을 했더니 이제 대마 종자를 구매해서 부대에서 직접 키우거나 그리고 고등학생이 황각버섯을 보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버섯 포자를 말린 뒤에 캡슐을 만들어서 유통을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어른은 자녀를 대마 재배에 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이 지금 사건들은 이 10대, 그러니까 청소년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인데 20대가 뭐 사실 대부분 20대죠. 20대가 키우는 걸 10대가 키우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즘 학생들이 방과후 교실이나 특별활동에서 저런 식물 키우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집에만 해도 당근이랑 밀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네, 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주 적은 케이스지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주제 분석에서 7개의 토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픽은 청소년 마약 수사 검거이고, 언론의 집중 보도 후에 기사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재활도 함께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나 대응이 수사 단속에 집중되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가담하는 마약 범죄의 예방이나 재활이 어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이게 언론이 그런 것을 보도한다라는 언론 비판이 아니라 언론도 사실 이러한 내용을 보도할 팩트가 없다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이제 특성 그 결과로부터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이제 예방이나 대책 정보가 적은 현실과 이게 맞물려서 드러나는 이제 특성이 마약에 대한 낮은 인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이 되면 마약류가 아니라는 생각, 약 판매 구매가 범죄라는 어떤 인식 구조, 그리고 중독이나 부작용이 없다는 어떤 착각 등인데, 물론 이제 수사 진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수사 진술 과정에서 몰랐다고 하는 걸 사실 유리하기 때문에 다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범죄에 이미 가담한 학생들의 진술이 아니라 저희 일반 청소년들이 이런 마약에 대한 예방 대책의 정말 그 정보, 예방에 대한 그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 그것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마약에 관한 낮은 경각심인데, 해외 대마 어떤 합법화하고 더불어서 이게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타먹는 마약류가 담배로 피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술이나 담배보다 중독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좀 분위기, 마약에 대한 좀 마일드한 어떤 경각심을 낮추는 그런 분위기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그 마약류 범죄가 고수익으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이 범죄 측면에서도 이제 드라퍼가 상대적으로 제조나 밀수입보다 가담의 수준이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SNS 사용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랜덤 채팅이나 가상계좌, 암호화폐,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는 범죄가 고수익이면서 굉장히 손쉬운 생계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포함하는 마약 예방 대책의 그런 정책에는 투약 중독을 넘어서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그리고 온라인을 활용한 수단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